안녕하세요, 유세미입니다. 오늘은 유세미의 북카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안나의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퇴사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그냥 확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이 책, 그 표지만 보고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으신, 우리 모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오늘 북카페를 준비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다고 해서요, 퇴사를 막 권하는 책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직장생활 힘들죠. 당연하죠. 힘들어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직장인들의 어떤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직장인들한테 이제 작가는 이제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줄이자. 상황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면 정말 이렇게 약간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처방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직장인들이 슬기롭게 이제 직장 생활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현실적인 방법들 이 안에서 이제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안나의 심리 처방, 직장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이렇게 정리가 딱 이제 돼 있는데, 정말 그 깔끔하게 그야말로 이제 직장 생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장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은 이제 그 don't,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 그 다음 do, 해야 될 거 3가지, 이렇게 나눠놨어요. 먼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don't를 볼까요? 첫 번째, 죄송하지 않아도 죄송하다고 하는 습관적인 겸손의 언어. 저도 강의할 때 이제 필요 없는 쿠션으로 쓰지 마세요. 뭐, 아무 때나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가분도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딱 체크를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미안해 하거나 이제 감사한 상황이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입에 달아놓고 이제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이제 스스로를 어떤 심리적 포식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대요.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이분이. 상대방은 맥락 없이 습관적으로 겸손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정말 미안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은 상대가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일부분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 앞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일부, 회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이제 인성이나 이제 이런 쪽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미안합니다, 이제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첫 번째로, 이제 그 작가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100% 이제 공감해요, 사실. 자,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0.1초 만에 외치는 yes, 이거요. 보통 이제 뭐 yesman,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죠. 선량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요청에 이제 가능한 웬만하면 막 나이스하게, 네,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도와주는 게 기쁜 거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거절당하면 이제 기분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맞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적절한 판단 없이 이제 네, 예스 이걸 남발하는 것은 상대방의 휘둘리는 포지션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이제 작가분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우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래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랍니다. 무조건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그래야 이제 상대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기분 좋게 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해야 상대방도 당신의 도움을 감사히 여긴다. 당신의 도움은 당연한 게 아니니까. 정말 참 사이다 같은 아주 시원한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 구분 없이 늘 짓는 사회적 미소.
이것도 이제 습관도 있는, 사실 이게 페르소나죠. 그야말로 이제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늘 그런 좋은 얼굴로 하잖아요. 웬만하면 우리가 가능한. 작가는 똑똑하게 미소 짓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늘 상냥하지만 선을 넘는 농담에는 바로 웃음기를 싹 거두고 인상을 찡그린대요.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을 넘었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만드는 거죠.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책에 써 있어요. 표정은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메시지 전달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표정 관리, 그때그때 이제 우리가 슬기롭게 하는 어떤 표정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목이었습니다. 이번엔 두어 볼까요?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건데요. 첫 번째, 거절이 어렵다면 부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것. 좋은 방법이죠. 부분적으로 이제 부탁을 수용하면 경계를 또렷이 하면서도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직장 동료가 이제 외부 손님이 오니까 미팅을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무조건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뭐 회사 투어 일정이나 다른 부문과의 미팅 일정을 잡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도와줄 수 없지만 내가 회의실 예약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가 내 능력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수용하지도 말고 무조건 거부하지도 말고 그 전에 나한테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초반에 설정해야 하는 거절과 규칙의 선. 지켜줬으면 하는 선이 있다면 초반에 명확하게 이제 정해놓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회의는 무조건 정각에 시작한다. 휴가는 3일 전에 보고한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선배가 후배들한테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그 룰 자체가 이제 명료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새삼스럽게 하면 거의 이제 선배가 후배들한테 이제 부탁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선배가 휘둘리는 거죠, 후배들한테. 그래서 초반에 설정해야 하는 거절과 규칙의 선, 이거 정말 좋은 이야기 같아요. 실용적인 이야기. 여러분들도 정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확한 룰을 정하세요. 자, 세 번째는 TMI 남발 금지. 짧고 간결한 거절. 부탁을 거절하거나 규칙을 미리 선언할 때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지 말자. 이렇게 이제 제안하고 있어요. 이러저러한 이제 부연 설명은 자칫 변명하거나 내가 상대한테 역으로 부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은 나의 권리, 되도록 짧게 핵심적인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한다. 근데 이제 이 그 거절 방법에 있어서도 상대가 대단히 그야말로 거절감을 불쾌하게 느끼게 하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구절절 그 필요 없는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직장에서 참 만만히 보이긴 싫은데 막 후배한테도 만만히 보이고 선배한테도 만만히 보이고 직장생활 너무 고달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이제 적용해서 좀 수정해야 될 내용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당신의 말이 먹히지 않는 이유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직장생활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설득이란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관철하는 것으로 그 근원에는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신뢰를 얻으려면 내가 어떤 이제 말하는 것보다 이 바디랭귀지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뤘었는데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음성에 이제 말하는 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이제 작가분께서도 머레이비언의 법칙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뭔가 하면 언어가 차지하는 소통 방법에 있어서 이제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7%뿐이다. 목소리, 톤, 빠르기, 크기 이런 게 38%, 바디랭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5%. 결국 소통의 93%는 언어가 아닌 그야말로 이제 바디랭귀지, 뉘앙스, 느낌, 분위기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 순간 자세와 표정 그리고 몸짓으로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시그널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눈동자의 흔들림, 몸이 향하는 방향, 목소리에 들어가는 힘,
그 다음에 이제 뭐 긴장하거나 이완된 자세 이런 걸로 우리가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무의식적인 바디랭귀지는 언어로 전달하는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 정말 100% 공감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거 같지 않게 말로는 이제 신뢰의 말을 이제 뱉으면서 그 바디랭귀지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신뢰도가 깎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나 뭐 자신 없는 목소리, 막 불안한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불안한 표정, 뭐 그런 어떤 걸로 통해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란 어떤 신호를 우리가 전하면 아무리 열심히 자료 만들고 논리적인 PT를 해도 상대방을 설득하기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런 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면 제가 이제 몇 번씩 말씀드린 거지만 그 카메라로 나를 이제 찍어서 이제 뭔가 PT하기 전에 나를 한번 찍어보는 거, 내가 자신 없는 말투구나, 내가 막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작가분도 이제 그런 거를 녹화해보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이제 나는 분명히 로열티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 얘기할 때 고개 숙이고 있고 뭐 딴짓하고 있고 이러면은 저 친구는 뭐 내 얘기가 말이 맑았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태도 자체가요. 뭐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뭐 그냥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막 딱 기대갖고 앉거나 뭐 그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러면서 문자하고 이러면 뭐 어떤 좋은 그런 합일점이 있을까요? 모든 비즈니스에서는요, 단정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지 뭐 거래처든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단정하고 정중한 태도, 이런 걸로, 말보다 나의 어떤 그런 느낌이나 바디랭귀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계시는 거, 작가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사에서 느낄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례와 거기에 대한 이제 처방전들이 이제 함께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처받기 싫다면, 이제 누군가의 말에, 직장 동료들의 말에 상처받기 싫다면 상대방의 말이 정말 상처받을 가치가 있을까? 이 질문을 이제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작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아주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나를 미워하기 싫다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소 타이틀이 있어요. 참 이렇게 그 작은 타이틀에 막 눈이 가요. 왜냐하면 이분이 직장 생활 하시다가 그 직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 책을 통해서도 이미 우린 서로 알고 서로 이제 통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나 자신에게 2차 가해자가 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일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승진하겠어? 남들이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내 한계야.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2차 가해자가 되지 말자. 이 챕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기분 나쁜 일로 잠들지 못하겠다면, 이런 이제 소 제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솔루션들이 이제 아주 재미있게 나와 있는데,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다시 나를 그려보자. 너무 기분 좋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직장에서 막 욕먹고 싸웠고 이걸 계속 다녀야 돼, 이제 이런 느낌이 들 때 어떤 이제 잠도 안 오고 이럴 때 내가 그럼 원래 바라는 나는 누구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려보는 거, 이런 것들 참 기분 좋게 이제 그런 상황들을 내가 이겨내는 방법으로 작가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퇴사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위로가 되는, 직장 다니면서 위로가 되면서도 실질적인 어떤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세미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